혹시 언젠가 자식에게 연락했는데 답장이 없어 속상했던 적 있으신가요? 서울 양천구에 사는 67살 박준호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받지 않는 신호음만을 몇 차례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고, 그날 밤 그는 자신이 전화를 왜 걸었는지조차 잊은 채로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지 목소리가 듣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책감과 외로움 사이를 오가며 다음 날부터는 아무 이유 없이 딸에게 전화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이런 결심은 자식과의 관계를 포기하려는 냉정한 단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관심이 자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 그는 관계를 지키는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먼저 연락하고 돌보는 게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차린 것이죠. 심지어 박준호 씨는 딸이 먼저 연락해 오기를 기다리며 그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은 박준호 씨처럼 자식과 떨어져 사는 부모님들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 단순히 체념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다룰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연락을 기다리며 조용히 눈을 떼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통해 부모됨의 새로운 지도를 함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복 받으세요. 연락을 하지 않으면 멀어질 것 같다는 불안은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본 감정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연락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모 자신의 외로움과 불안을 달래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을까요? 박준호 씨는 딸에게 전화를 끊고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전보다 더 자주 딸을 떠올리게 되었고, 딸은 뜻밖에도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요즘 왜 연락 없었어요? 라는 딸의 한마디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쁜 것 같아서 기다려봤지.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2023년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과 제임스 워커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자율성을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정서적 만족도와 부모에 대한 애착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를 애착의 반전이라 부릅니다. 유아기에는 부모의 끊임없는 보살핌이 애착 형성에 필요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자율성을 인정받을 때 애착이 더욱 공고해진다는 이론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부모를 찾을 여지를 남겨두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신뢰의 표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부모는 이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나라는 감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유교적 효개념이 강한 문화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이 일종의 존재 의미처럼 여겨졌기에 연락을 멈춘다는 것은 마치 사랑을 멈추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제는 돌봄이 아닌 존중이 관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는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인생을 나누는 또 다른 성인으로서의 존재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더 나은 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자녀는 비로소 자신이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은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이 오히려 부모에게 더 따뜻한 감동을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박준호 씨는 딸과 일주일에 한 번 미리 정한 시간에 영상통화를 합니다. 정해진 시간이니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 시간만큼은 서로에게 완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화의 깊이도 훨씬 깊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연락을 자제하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더 깊은 연결을 위한 전환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왜 부모의 연락 좀 해라는 말이 오히려 자녀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함께 가보시겠어요?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연락 좀 해라. 그러나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마치 죄책감이라는 가면을 쓴 의무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고는 다음 연락이 더더욱 늦어집니다. 부모는 섭섭함에 서운함을 더하고 자녀는 피곤함에 회피를 더하게 됩니다. 박준호 씨도 딸에게 몇 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전화를 해도 잘 안 받더라. 그 말을 들은 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이후로는 전화를 더 자주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말 자체가 일종의 심리적 벽처럼 작용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단지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가 제안한 비폭력 대화 이론은 우리가 흔히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말들이 관계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연락 좀 해라는 말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요청 같지만 그 이면에는 너는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암묵적 비난이 깃들어 있습니다. 자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자신의 자유가 침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처럼 비난 섞인 표현은 자녀의 회피적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사라 마운틴은 정서적 압박은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고스팅, 즉 연락을 피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더 강해졌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애정 표현이 아니라 통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기 쉽다는 것이죠.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늙은 왕은 세 딸 중에서 막내 코델리아에게 더 많은 사랑의 표현을 요구하지만 코델리아는 그 요구에 침묵으로 답합니다. 리어 왕은 그 침묵을 오해하고 분노하며 딸을 내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진정으로 그를 사랑한 이는 바로 그 침묵 속에 코델리아였습니다. 지나친 감정 표현 요구는 오히려 진심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면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연락 좀 해라. 대신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기다렸어 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같은 감정을 담고 있지만 그 말 속에는 비난이 아닌 초대가 들어 있습니다. 자녀는 자신이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박준호 씨도 이제는 전화를 걸기 전에 먼저 문자를 보냅니다. 시간 되면 전화 줄래? 라는 말 한마디에 딸은 훨씬 자주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의 방식이 달라졌을 뿐인데 관계의 온도도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깃든 의도, 숨은 감정, 내면의 언어가 무엇인지 스스로 되묻는 순간 부모와 자녀는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런 감정적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만드는 개념인 심리적 경계와 자기 분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딸과의 관계를 돌아보던 박준호 씨는 문득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내 딸이기 이전에 하나의 어른이구나. 이 깨달음은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혼자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선택을 하고 관계를 맺고 끝내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자신의 역할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체감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심리적 경계입니다. 이는 단지 물리적 거리나 연락 빈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인정하는 깊은 내적 존중을 뜻합니다. 심리학자 머레이 보엔이 제시한 자기 분화 이론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 관계란 자신과 타인의 감정, 욕구, 선택을 명확히 구분하고 존중할 수 있는 능력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이 개념은 고전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것은 침묵의 효다. 이는 단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존중받는 관계가 진정한 효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현대 심리학과 동양 고전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관계의 거리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관찰됩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정선희 씨는 자녀와의 갈등이 심해질 무렵 스스로 연락을 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녀와 정기적인 점심 약속을 만들고 그 외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2달 후부터 자녀가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대화의 주제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무엇을 해라, 왜 안 했느냐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요즘은 어떤지, 그건 어땠는지와 같은 관심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맺기 위한 공간을 열어두는 행위입니다. 서로가 성숙한 어른으로서 자신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특히 자식이 부모에게 먼저 다가오는 그 순간, 관계는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뀌며 새로운 단계로 도약합니다. 박준호 씨도 말합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아이도 하나의 어른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말을 안 해도 믿게 됐습니다. 이 말에는 깊은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통제의 손을 놓고 신뢰의 눈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는 침묵을 견딜 수 있는 부모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침묵 속에 감추어진 존중, 그 안에 깃든 기다림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실질적 전략과 방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다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과의 거리에서 고민합니다. 이 정도면 너무 멀어진 건 아닐까? 혹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영영 소식이 끊기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실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자녀와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이 존재합니다. 그 방법은 통제나 참음이 아니라 존중과 설계에 기초합니다. 첫째, 자율적 체크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유효합니다. 박준호 씨는 딸과 약속을 정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영상통화를 하는 시간. 이 시간은 서로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정한 약속이고 그 외 시간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전 조율된 시간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심리적 안전지대를 제공합니다. 연락이 없더라도 무관심이 아니라는 확신. 그 안에서 자녀는 오히려 더 자주 생각나고 더 따뜻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둘째,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왜 연락 안 해? 라는 말 대신 보고 싶다, 잘 있지? 같은 메시지는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게 다가갑니다. 이것은 요청이 아닌 초대이며 정서적 강요가 아닌 배려의 표현입니다. 관계 코치 김유정 박사는 이를 정서적 초대 이모셔널 인비테이션라 부릅니다. 초대는 선택의 공간을 남겨주고 그 공간 안에서 자녀는 스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셋째, 관계 GPS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로 지시를 내리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상호 초대 기반의 구조로 전환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라는 말보다 이번 주말에 이런 행사 있는데 같이 갈래? 라는 식의 구체적이고 상호적인 초대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가 서로를 선택하는 관계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넷째, 심리적 의존에서 심리적 연결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의 감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의식적 메시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위로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장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자녀와의 대화를 위해 준비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체가 존중이고 사랑의 언어입니다. 정선희 씨는 자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 바쁠 테니 괜찮을 때 연락 줘. 아침에 마신 커피가 오늘따라 향기로웠어. 이 짧은 메시지는 간섭도 요청도 아닌 그저 존재의 나눔입니다. 자녀는 답하지 않았지만
이틀 뒤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 커피 무슨 거였어? 나도 먹어보고 싶다. 이 작은 말이 자녀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란 말을 많이 하고 자주 연락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특히 성인 대 성인의 관계는 말보다는 여백, 강요보다는 기다림, 요청보다는 초대가 더 큰 연결을 만듭니다. 이제 이보다 더 큰 관점으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세대와 문화가 달라도 인간은 결국 관계를 맺는 존재입니다. 과연 이 통찰이 우리 사회 전체에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계속 함께 보시겠습니까? 박준호 씨가 딸과의 관계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한 것은 단지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속한 세대가 점차 새로운 관계 패턴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시대적 흐름을 감지한 데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인 그가 살아온 시절에는 부모는 희생하고 자식은 보답한다는 도식이 사회 전반에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지세대 자녀들은 이 도식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소속이 아니라 선택으로 이해하고 효보다는 존중을 먼저 말합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2022년 연구는 세대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식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부모 세대는 관계 유지를 위해 자주 만나고 연락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자녀 세대는 자율적인 개인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신뢰의 거리감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차이는 갈등이 아니라 진화의 증거입니다. 즉, 인간관계의 본질은 같지만 그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문화적 차이도 이 논의를 더 확장시켜 줍니다. 미국이나 북유럽 국가에서는 성인이 된 자녀가 독립하고 부모와의 접촉 빈도가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반면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여전히 자주 연락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을 효도의 일환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도 서구적 독립 모델을 받아들이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가족 내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정서적 거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전 속에서도 이러한 전환의 순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청전에서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칩니다. 반면 오이디푸스 왕에서는 오이디푸스가 부모와의 관계를 모른 채 비극의 길을 걷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희생과 모름이라는 극단을 보여주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구원자가 아니며 자식은 부모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둘 다 서로 다른 존재로서 각자의 삶을 가진 성인으로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더 자주 만날까가 아니라 어떻게 더 잘 연결될까입니다. 그 연결은 물리적 거리가 아닌 심리적 공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세대와 문화를 초월한 인간 본연의 욕구이기도 합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연결 방식은 시대마다, 사회마다, 심지어 가족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방식이 아닌 우리 가족에게 맞는 새로운 연결의 언어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여 관계에 대한 궁극적인 통찰을 전해드릴 차례입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사랑은 어떻게 흐를 수 있는지 그 결론을 함께 확인하시겠습니까? 사랑은 꼭 말로 해야만 전해질까요? 꼭 전화기를 들어야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박준호 씨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딸과의 통화가 없던 날에도 딸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는 스스로를 돌보며 하루를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사랑은 때로 말보다 더 깊은 층위에서 흐릅니다. 침묵 속에서도 기다림 속에서도 거리를 둔 채로도 사랑은 살아있습니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는 누가 더 자주 연락했는가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누가 더 잘 기다려 주었는가, 누가 먼저 말하지 않고도 이해했는가로 증명되는 관계입니다.
고전 속 인물들도 결국은 사랑의 새로운 방식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케를 위해 노래했지만 결국 그녀를 붙잡지 않았고, 코델리아는 침묵 속에서 아버지 리어 왕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부모들도 더 이상 자신을 희생적인 존재로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이란 침묵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깊이 흐르기도 하니까요. 박준호 씨와 그의 딸은 이제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때로는 함께 커피를 마시고 때로는 각자의 시간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전화는 줄었지만 마음의 연결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의무적 관계가 아니라 성숙한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이 글의 시작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언젠가 자식에게 연락했는데 답장이 없어 속상했던 적 있으신가요? 이제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김태우 씨의 이야기는 특별하면서도 보편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 어떻게 유지할지를 배우며 살아갑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신도 지금 누군가의 부모라면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당신의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지금 그 마음을 잠시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